6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도덕 6단원의 네 번째 시간 함께 만들어요 사랑이 가득한 지구촌입니다. 여러분, 지구 모습이에요. 과연 사랑이 가득한 지구촌은 어떤 모습일까요? 현재 지구의 인구는 약 76억 명인데요. 이 76억 명의 인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랑이 가득한 지구촌을 만들 수 있을까요? 숫자가 너무 커서 사실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구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어떨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네, 지구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86명은 글을 읽고 쓸 줄 알지만 14명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낸 그림이에요. 다음으로 이 피자는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어떤 피자는 토핑이 많아서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어떤 피자는 먹을 게 거의 없네요. 네, 이 100명의 마을에 15명은 비만, 30명은 먹을 음식이 언제나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50명은 가끔은 먹을 것이 부족해서 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20명은 영양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 명은 굶주림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다음으로 이건 돈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 돼지저금통, 까만색이 묻어 있죠? 네. 전 세계 6명이 전 세계 부 전체의 59%를 차지한대요. 100명 중에 6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 39%를 74명이 나누어 갖고 나머지 2%만을 20명이 나누어 가져요. 다음으로 이건 컴퓨터인데요. 100명의 마을 중에 컴퓨터를 가진 사람은 고작 7명 뿐이에요. 이 전구는 전기를 나타내는데요. 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76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바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나타냅니다. 100명의 마을 사람들 중 83명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17명은 그렇지 못해요.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이 물이 깨끗하거나 안전하지 못하다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이렇게 100명의 마을로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세상에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생각보다 적고 깨끗한 물을 가진 사람도 많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과서 126쪽을 같이 살펴볼게요. 보니까 축구를 하며 햄버거를 먹는 친구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체육 시간에 사용하는 축구공, 이 축구공에 숨어있는 비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should I sit inside? Why should I sit inside all the hillside dream? Then I see the water rising, all the color weaving. Then I draw my mortal lover back to me stealing.
should I sit and sigh, all the hillside dreary, when I see the bluebird rising o'er the curlew wheeling, then I draw my mortal lover back to me stealing. Why should I sit and sigh, in bracken, in bracken? Why should I sit and sigh, all alone and weary? 축구공을 만들기 위해 어린 나이에 딱딱한 가죽을 직접 손으로 꿰매는 친구들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그래서 우리 활동 자료를 같이 보면서 직접 축구공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가 딱딱한 가죽을 직접 꿰매지는 못하겠지만 한번 종이를 자르고 붙여서 축구공을 만들면서 이 축구공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친구들의 마음이 어떨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축구공을 만들어 볼게요. 잘 만들어 보았나요? 활동 자료에 있는 축구공은 우리가 직접 쓰는 축구공보다 훨씬 만들기 쉬운데도 쉽지 않았는데요. 이 축구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친구들이 정당하게 학교에 다니고 또 이후에 커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자신의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려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지구촌 전체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코이카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에 도움을 주는 단체예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의료 장비를 지원하고 또한 이를 도와주며 농작물 기르는 방법,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자원 개발 등에 도움을 줍니다. 이런 코이카의 노력이 있기에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경 없는 의사회는 전쟁, 질병, 굶주림, 자연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세계 주민들을 도와주는 국제 민간 의료 구호단체예요. 이들 덕분에 전쟁, 자연재해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이카나 국경 없는 의사회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분들이 있기에 조금 더 지구촌이 따뜻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지구촌을 돕는 일은 쉽지 않지만 조그마한 노력 또는 나의 작은 생각 이런 것들이 바꿀 수 있는 좋은 밑바탕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마지막에 코이카와 국경 없는 의사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관련된 영상을 하나 첨부할 테니 여러분들도 보면서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즐겁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요. 안녕!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 속에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세계 곳곳에 지원해온 의료복지 사업들이 결실을 거두고 있는 건데요. 김기은 기자가 전합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아프리카 오지까지 지역과 언어가 달라도 혼자이든 여러 명이든 성별이 달라도 마지막에는 한결같습니다. 강에서 물고기를 잡다 지뢰가 터져 팔을 잃은 베트남 어부 딘테우 씨. 석 달 전 코이카의 도움으로 로봇팔을 얻게 돼 양계 사업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생계가 막막해지자 이번에는 긴급 생필품을 지원받았습니다. 코이카가 그동안 보건의료 사업으로 지원했던 9개 개발도상국의 13개 병원들도 현재 코로나19 대응병원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o appreciate Koika for the great friendship and partnership that we've had for a long time, since 2008. 가나와 캄보디아에서는 5년 전 시작된 코이카의 보건 인력 훈련 사업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졸업생 80여 명이 역학조사관으로 코로나19에 맞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상호 의존도가 커지면서 감염병 확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려는 개도국의 노력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코이카의 활동상이 보도되면서 현지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코이카는 한국의 경험을 활용해 단순한 일회성 물품 지원을 넘어 현지 교육과 시설 확충 등을 통한 의료 분야의 국제개발 협력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기영입니다.